지금 보이는 일본 항공모함의 이름은 카가이고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일본 항모 4척 중 가장 먼저 미항모 엔터프라이즈 항공대로부터 명중탄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 짧은 시간 안에 계속 폭탄이 카가에 명중했고 카가는 이제 항공모함으로서 전투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항공모함 4척은 6월 4일 오전 7시 10분부터 줄기차게 이어진 미군 항공대 6차례에 걸친 공격을 상공호위 제로기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격퇴했지만 10시 23분에 가장 중요한 공격은 결국 막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일본 상공호위 제로기들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엔터프라이즈 폭격대가 남쪽에서 요크타운 3개 편대가 동쪽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제1항공전대 항모 2척과 제2항공전대 항모 2척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일본 항모부대의 상공호위는 지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고 각 항모의 비행장들이 따로따로 자기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을 지휘했습니다. 또한 항모에서 전투기로 보내는 무전 설비가 좋지 않아 호위함의 신호에 의존했는데 따라서 이 신호를 본 제로기들이 특정 전투구역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구역은 방어가 비어버리다시피 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6월 4일 오전 내내 일어났는데 특히 월드런의 호넷 뇌격대가 공격할 때는 북동쪽에 제로기들이 몰렸고 그 뒤에 린지의 엔터프라이즈 뇌격대가 공격할 때는 남서쪽에 그리고 이제 메시의 요크타운 뇌격대 공격 때는 남동쪽으로 제로기들이 몰립니다. 요크타운 항공대의 공격대에는 뇌격기, 전투기, 폭격기 편대가 동시에 접근했고 일본군도 이를 알아차려 상공호위 전력이 더 몰린 데다가 요크타운 전투기 편대 새로운 전술로 제로기 피해가 늘어나 오히려 제로기들이 미군 전투기 편대로 더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매클러스키 소령이 지휘하는 엔터프라이즈 폭격대가 동시에 남쪽에서 다가올 때 일본 상공호위 제로기들은 요크타운 항공대를 상대하느라 바빠 일항전 항모들이 엔터프라이즈 폭격대 거의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로기들이 요크타운 뇌격대를 공격하느라 저고도에 집중되어서 고고도에서 내려오는 매클러스키의 급강화 폭격기들을 막지 못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론도 있는데 제로기는 상승력이 뛰어나 1분에 약 3000피트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공호위 전투기는 아주 저고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은 곳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일본 상공호위 제로기가 요크타운 항공대가 오던 히류 쪽에만 몰리지 않고 제1항공전대 쪽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더라면 15000피트 고도로 다가오던 베스트 대위의 VB6에 금방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당한 카가 상공이 무방비로 뚫린 것은 제로기가 고도차를 극복 못한 것이 아니라 히류 쪽에서 요크타운 뇌격기, 전투기를 상대하느라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도 차이는 생각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크타운 항공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공격을 가한 호넷과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는 헛수고만 한 것인가? 원래 일본 항모 4척이 사각형 모양으로 대형을 이뤄서 오다가 계속 공격을 받고 대형이 흐트러지면서 1, 2항전 간 거리도 멀어졌고 제로기 조종사들도 지치게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역할은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가이는 이미 폭탄이 4발이 떨어져서 이착한 불능에 지휘부가 전멸했는데 이 폭탄들은 전부 VS6 소속의 500파운드 약 227kg짜리 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VS6와 VB6가 거의 전부 카가로 달려들었는데 VS6가 먼저 급강화에 돌입했고 VB6가 따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카가를 공격한 VS6와 VB6는 각각 15기와 10기로 추정되고 거기에 매클러스키 직속에 3기가 더 있었는데 매클러스키 3기와 VS6 전체를 합해서 4발이 명중하고 나머지는 전부 빗나갔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 500파운드 폭탄의 명중률은 약 22% 정도 되는 셈인데요. 카가의 전장이 238.5m 정도 되는데 완벽해 보이는 기회를 잡아도 폭탄을 명중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보여줍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떼치 소령은 은빛 폭포라는 표현을 쓴 사람답게 카가에 대한 공격이 내가 본 것 중 가장 훌륭한 급강화 폭격이었으며 모든 폭탄이 다 명중한 듯이 보였다고 이후 회상했습니다. VB6에서 마지막 순간에 빠져나간 베스트 대위 포함 3기도 약 12000피트 상공에서 카가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었는데 일본 항모의 함수부터 한미까지
4, 5초 간격으로 골고루 폭탄이 명중했으며 명중 후 불길과 연기가 차례로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사이 곧이어 카가의 좌연 중앙부에 또 하나의 폭탄이 명중했습니다. 이 폭탄은 VB6 소속 폭격기가 떨어뜨린 1000파운드 폭탄이었습니다. VB6 10기 중 명중탄은 하나였고 나머지는 전부 빗나갔습니다. 이로써 엔터프라이즈 항공대 카가에 대한 폭격 명중률은 17.9%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카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한계를 이미 넘어버렸고 미군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1항전의 다른 항모 공격에 들어갈 소수의 폭격기가 어떻게 해주느냐만 남았습니다. 당시 카가에 탑승하고 있던 2등 수병 니시조노 모리지는 25mm 대공 기총사수였는데 엔터프라이즈 폭격대 이전 일본 항모를 공격했던 미군 대격기가 일본군 전투기에 쉽게 격추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상공을 주의해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고 그 직후 엄청난 충격을 느끼면서 바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옆에 있던 전우가 안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정신을 차렸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갑판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카가 상공에서는 미군기와 일본기가 공중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았고 머리 쪽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치된 25mm 기총으로 가서 사격했으나 기총이 고장났는지 연발이 안되고 단발로만 사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당시 카가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였다고 니시조노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항모 카가는 다른 항모 3척보다 구형인 파이어 디렉터 고사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카가에 달려든 28기의 폭격기 중 단 한 기만을 대공포로 격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가까이 있던 아카기에서도 카가의 폭탄이 맞는 광경을 민간인 기자가 목격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카기는 다른 항모가 폭탄을 맞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1항공함대 기함이고 카가에 가까이 있었던 아카기로 가보겠습니다. VS, VB 전부 카가로 달려들고 VB6 편대장, 베스트 포함 3기만 빠져나온 상황. 베스트 대위는 아까 언급한 대로 카가에 떨어지는 폭탄 세례를 직접 목격했고 이제 가까이 있는 일본 항모 아카기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급강화 폭격기 3기로 항공모함 하나를 격침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베스트 대위는 다른 돈틀리스 2기와 함께 최선을 다해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공격은 베스트 대위도 처음 해보는 항공모함에 대한 급강화 폭격이었습니다. 베스트 대위의 3기의 돈틀리스는 다시 14,000피트로 고도를 높였습니다. 전후 해상에서 베스트 대위는 아카기로 다가가면서 대공포 하나 상공호위 전투기가 보이지 않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동쪽에서 진행 중인 요크타운 항공대와의 전투에 정신이 팔려 일본 전투기들은 1항전 보호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카가를 공격했던 엔터프라이즈 폭격대의 명중률 17.9%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베스트 대위의 돈틀리스 3기로 아카기의 폭탄을 명중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베스트 대위의 공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카기는 북동쪽으로 항로를 바꾸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때 베스트의 돈틀리스 3기는 이전부터 있었던 연료 문제가 심각해졌고 급강화 폭격의 정석대로 줄지어 일본 항모의 후미부터 노릴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대위의 3기는 이미 취하고 있었던 V자 대형을 유지하면서 원칙적인 급강화 폭격과는 다른 방법으로 북서쪽에서 접근해 공격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 방법은 카가를 공격했던 방법과 비교할 때 불리했는데 후미에서 접근하면 아카기의 전장 260.67m가 확보 가능했지만 베스트 대위처럼 옆에서 접근하면 아카기의 좁은 폭 31.3m밖에 확보되지 않습니다. 베스트 대위 편대로서는 공격을 한 번이라도 시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베스트, 크로거, 웨버 3명은 아카기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러 기록을 보아도 베스트 편대의 하강은 원칙적인 급강화보다 완만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전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고도를 좀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력설입니다. 베스트 대위의 돈틀리스 3기는 아카기로 점점 다가갔습니다. 베스트는 이때의 하강을 A long easy dive, 길고 쉬운 하강이었다고 후에 표현했고
마치 급강한 폭격 연습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인데도 별로 긴장도 안 되고 마음이 편안했던 모양인데요. 역시 일본 상공호위 전투기가 거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카기의 아오키 타이지로 함장은 즉시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군 폭격기 3기가 아카기에서 봤을 때 옆으로 긴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함을 우현으로 돌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곧 오모카지 이빠이 우현 전타 명령이 아오키로부터 내려지고 아카기가 선회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베스트 대위는 1500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했고 크로고 중위 웨버 소이도 거의 동시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전에는 베스트 대위 편대에 폭탄 3개 중 2개가 명중했다는 설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명중탄과 2개의 지근탄이 나온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아카기의 함교 앞쪽 좌연 5m에서 10m 부근에 떨어졌습니다. 아카기는 함교가 좌연 쪽에 위치해 있는 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근탄으로 해수가 아카기 함교를 덮쳐 꼭대기의 무선 안테나가 휩쓸려 갔습니다. 세 번째로 떨어진 폭탄은 아카기의 비행갑판 후미 부분을 간신히 비껴 바다에 떨어집니다. 일본 측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근탄으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대위가 투하한 두 번째 폭탄이 중앙부 엘리베이터 부근에 명중했습니다. 베스트 대위가 3기 중 가운데 위치했고 중간에 폭탄이 서로 교차했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명중탄은 베스트 대위가 낸 것이 맞습니다. 베스트 대위의 1000파운드 폭탄은 비행갑판을 뚫고 들어가 경납고에서 폭발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폭탄이 명중한 시각을 10시 24분경으로 보고 있으나 많은 미국 기록은 10시 26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3기밖에 안 되는 폭격기 대수와 불리한 공격 위치를 극복하고 딕 베스트 대위는 자신이 노리던 일본 항모에 폭탄을 명중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카가에는 5발이 명중했지만 아카기에는 겨우 1발만 명중했는데 이 폭탄 1발은 아카기에 과연 어떤 피해를 주게 될까요?